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한국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건데요. 이게 한국 증시의 오랜 문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소액주주 권익 강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뭘 바꾸려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명시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아, 주주 전체요? 기존에는 좀 달랐나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상 대주주 이익이 곧 회사 이익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소액주주 포함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거잖아요. 대주주 위주 경영?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변화를 주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제 소액주주 눈치도 좀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이걸 가능하게 하나요? 자료 보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직중투표제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네, 그 제도들이 아주 중요한 장치들인데요. 예를 들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입김에서 좀 자유로운 감시자를 뽑을 수 있게 하고요.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자기를 편인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거고요. 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네. 또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구조, 예를 들어 자회사가 잘못해서 모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모회사 주주들이 직접 그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럼 복잡한 지배구조성 문제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자사주 의결권 제한이나 전자투표 의무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고요. 네, 전부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국민연금처럼 큰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이 이렇게 바뀌면 이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명분이나 근거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 법적 기반 위에서 기관들이 움직인다. 네, 소액주주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그림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법이랑 시장 참여자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로 주주들한테 와닿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죠.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신경 쓰게 되면 아무래도 번 돈을 그냥 쌓아두기보다는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주주 환원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같은 거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고요. 이런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기업들 보니까 흥미롭던데요. 예를 들어 KTNG는 기관 투자자 지분이 높아서 감사위원 선임 때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관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겠죠. 반대로 신성통상처럼 예전에 소액주주 관련 이슈가 있었던 곳은 이번 변화로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일수록 개선의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산이나 LS처럼 지배구조가 좀 복잡한 곳들도 투명성 요구가 커질 거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사주 활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니 견제가 좀 강화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업별로 지분 구조나 과거 이력, 배당 성향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KTNG는 배당 증대 압력, 두산은 지배구조 개선 압력,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PBR 낮은 기업들 가치 재평가 얘기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특히 PBR 1배 미만 기업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처럼 딱히 지배주주가 없는 곳들은 오히려 더 빨리 주주환원 정책을 펼 수도 있어. 눈치 볼 대주주가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참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한국 증시 총주주 수익률 TSR이 4.9%로 세계 평균 9.9%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교가 있더라고요. PBR도 0.9배 수준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도 잘 작동하면 이 지배구조 문제가 좀 풀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도 얻고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는 코스피 5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치고 중요한 건 이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겠죠. 그렇죠.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랑은 좀 다른 결인가요? 그건 좀 자율성에 맡기는 느낌이었는데.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밸류업은 기업 자율에 좀 더 기댔다면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이사의 법적 의무를 직접 건드리는 거라서 좀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료에 또 흥미로운 지점이 한국이 대주주 요건만 피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도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져올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서 시작해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 재평가까지 정말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뿌리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큰 방향 자체는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주주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한 자본주의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인 당신은 이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또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어쩌면 자료 마지막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내일도 늦다, just do it. 변화를 읽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투자 결정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